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내년에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밀어주는 정책 테마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1월달에 테마주의 급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작게는 100%, 많게는 1000%의 급등 종목도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코스닥 테마주 장세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들을 좀 뜯어보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자유, 혁신, 공정, 연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넣어놨죠. 그러면서 네 가지 큰 섹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 뭡니까?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밑줄도 안 치고 그냥 써놨는데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라고 해가지고요.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겠다. 여기에다가 색깔도 다르고 밑줄도 쫙 그어놨죠. 자, 그렇다면 신성장 4.0 전략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농업 중심의 성장 사회가 1960년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1970에서 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IT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IT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그래서 국민소득을 5만 불 또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15개 프로젝트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미래 분야 개척, 신기술 쪽이죠. 이쪽에는 뭐가 있죠? 미래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UAM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탈 것에 대한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자적 우주 탐사, 요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 탐사가 각국 살만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장기 과제로 올라선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양자기술, 미래 의료 핵신기술, 그 다음에 에너지 신기술, 요런 쪽이 미래 분야고요. 신기술 쪽이고요. 신일상 디지털 에브리웨어라는 프로젝트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 중립, 스마트 농업, 스마트 그리드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은 뭐 있습니까? 차세대 물류가 되겠죠. 디지털은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탄소 중립도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들어간 것들 요것도 매년 나오는 것들인데 딱 집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요 차세대 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경쟁을 넘어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지금도 격차가 있지만 이 격차를 더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뭡니까? 전략산업 넘버원 달성,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K컬처, 그 다음에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수주, 빅딜, 수주 릴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전부 다 바이오 혁신, 전략산업 요런 것들은 전부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런데 새롭게 나온 것들은 최근 K컬처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의 우위를 확실히 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주 탐사와 관련된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독자적 우주 탐사를 하겠다. 그래서 2032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죠. 차세대 발사체 그리고 달 착륙선을 개발해서 발사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GPS를 대체할 수 있는 KPS를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1,800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1위권은 아닙니다. 한 5위권, 6위권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쪽에는 중장기 목표기 때문에 향후 예산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독자적 우주 탐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독자적 우주 탐사는 대형 위성을 일단 발사를 해야 되고요. 심우주, 우리가 달뿐만 아니라 지금 다누리호가 달에 가 있는데 요 심우주 더 깊은
높은 우주 쪽으로 탐사를 가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가 고도화되고 대형화되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얼마? 2조 원가량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또 1.8톤급 달 연착륙 검증선 그리고 달 착륙선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독자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 착륙이 나온 이후에는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설립을 해서 정부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은 2023년입니다. 그래서 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한 29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는 670억, 그 다음에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은 50억,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14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과 관련된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2032년에는 달 착륙하고요.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7천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을 2027년까지 얼마? 1조 5천억까지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민간 우주 산업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이런 민간 기업들이 지금 우주로 나가는 미사일 발사 또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이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세계 시장 비중을 매출액 기준 지금 약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1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 우주 산업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기업들의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얼마 전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행하는 중장기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보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목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대 임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을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주 탐사 확대입니다. 독자적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을 해서 31년 아니면 32년에 달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 가겠다라는 거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주 탐사가 되면은 우주 수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 수송 서비스 능력 그 다음에 거점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2030년까지는 무인 수송을 하고요. 2050년에는 우리나라도 유인 수송 사람들을 실어 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산업 창출 그래서 우주 신산업을 주력 산업화 하겠다라는 건데요. 2030년까지 자생적 생태계 그 다음에 2050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같이 10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안보 요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들어서 방산 수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K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주로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주 지상 안보 지원 체계 독자 체계를 30년까지 확보를 하고 2040년에는 대등한 국제 공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우주 과학 요게 이제 밑거름이 될 건데 인류 지식 확장의 기여 뭐 요것보다는요. 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연구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역량을 늘려놓고요. 2040년에는 선도형 우주 임무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로드맵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주항공 아니면 우주 탐사 관련 사업들이 없었냐? 있었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 탐사와 지금의 우주 탐사가 다른 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시면 아폴로 몇 호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달 탐사 경쟁을 벌였을 때 보면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전부 다 국가 주도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들고 군사용 우주 활동하고 또 우주과학을 발전을 시키고 유인 우주 탐사까지 누가 했다? 국가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민간 우주 개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부터 넘어갑니까? 달에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그죠? 그 다음에 중궤도 위성, 정지 궤도형 발사체,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 쪽으로 먼저 민간이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원웨과 같이 저궤도 통신 위성들이 상당히 많이 발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 스페이스는 무엇이냐? 민간들이 우주에 나가서 발사체를 쏘고요, 위성을 날리고 여기에 사람을 실어 날르는 것은 결국에는 상업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하는 블루 오리진과 같은 기업들이 요 상업적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가능성들을 보고 뛰어들 수 있는 뉴스페이스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된 것은 일단 각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준 것도 있고요, 또 기술이 개발된 부분들도 있고, 우주선 발사 또 위성 발사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달 탐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소형 위성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죠, 이렇게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것들이 뭐다? 이렇게 위성 쪽입니다. 이 위성 쪽이 먼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른다든지 아니면 달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글로벌 소형 위성의 시장 전망을 보시면 2020년에 2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연간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70억 달러대까지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형 통신 위성 발사 전망도 보시면은 이제까지는 205기밖에 안 됐었죠. 몇 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10년 동안 발사한 게 205기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 5,700개까지 늘어날 가능성들이 많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을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1년에 나왔던 건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일단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니네 몇 킬로미터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이거 만들지 마라고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미국에서 막아놓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미사일하고요, 여러분들 위성 발사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우주선을 쏘는 것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 지침이 해제가 되면 여기에서 뭐다? 이렇게 윗단계로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연료 개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업들을 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것이 한국형 탄도미사일 사업, 또 한국형 위성함법 시스템 개발, 민간 우주 로켓, 민간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도록 풀린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 탄도 발사체 추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게 이제 제한이 됐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풀렸습니다. 100km에서 뭐 500km 이렇게 풀리다가 이제 완전히 800km 이상으로 이제 풀려버렸죠. 여기에서 한국형 탄도미사일 관련 종목들이 뭐 있습니까? 하나와 LIG 넥스원이 있죠. 특히 이제 LIG 넥스원은 유도탄이라든지 이런 방산 쪽에 상당히 많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하나도 하나 시스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주선용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약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쪽은 한국 KPS라고 얘기를 하죠. GPS 시스템과 호환, 그 다음에 운용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고, 민간 우주 로켓 이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고체 연료 활용해서 로켓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죠. 이것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우주로 가는 발사체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은 누구? 한국항공우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인공위성
위성 쪽도요.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통신 위성 또 관측 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군사 위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트랙 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빠졌는데 인텔리안 테크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우주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우주 산업에 있어서 크게 구분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성체 발사체를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쏘아 올리는 요런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트랙 I,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선, AP 위성, 제너코와 같은 25개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로호 관련주로 보면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지상 장비가 있는데요. 지상 장비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아까 말씀드렸죠. 세트랙 I, 한양에너지, 제너코, 하이로코리아, 한국조선해양, 넵코어스, 그 다음에 신한, TC와 같은 18개사가 있고요. 위성 서비스 있습니다. 위성 서비스는 하나 시스템, STX 엔진, KT셋, 대성 TMC, 그 다음에 넵코어스, 솔타, BNT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상장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위성체 제작하는 업체들 중에서는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세트랙, AP 위성, 제노코 정도가 위성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될 거고요. 발사체 제작하는 곳에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양ENG, 하이로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배관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지상 장비, 지상국이라든지 시험 설비, 발사대 시험 설비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요. 위성 서비스 관련해서는 위성 방송통신에는 이렇게 종목들이 포진을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밸류 체인을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또 우주 항공 관련 기술은 어떠냐,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호가 2월 18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달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를 성공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될까 말까 지금 이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 전위 궤도로 들어가서 점점 요 원을 줄이면서 달 가까이 가가지고 여기 임무 궤도에 들어가서 달을 관측하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누리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왜 사람들이 지금 달에 가느냐? 자, 과거에는요, 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밤마다 보는 달에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깃발을 먼저 꽂느냐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었죠. 그거는 어디? 미국하고 소련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이 왜 달로 가겠습니까? 이 달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들과 가능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주 자원 전쟁이 달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달 탐사 미국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의 현지 자원 활용이 먼 미래가 아니다. 여기에서 물도 있다. 근데 물은 지구에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헬륨.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상당한 분량의 히토류가 지금 달에 있다라는 거죠. 이 헬륨3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왜 중요한가 하면 요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태양이라고 해가지고요, 핵융합 발전에 상당히 선두권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전 등과 같은 데서 핵과 관련된 발전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핵 분열로 발전이 나오는 것이죠. 핵 분열 말고 이 반대의 개념이 뭐죠?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핵 분열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것들은 아니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전부 선진국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핵융합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다? 헬륨3 요거라는 거.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헬륨이
달 표면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 인공태양과 관련된 지금 기술 개발은 더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30초거든요. 이 30초를 어디까지 100초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영구적인 에너지 개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2030년에서 2040년에는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때 돼서 본격적으로 핵 융합 발전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량의 헬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구에서도 이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달 쪽에서 갖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달 탐사와 관련해서 또 우주 항공과 관련돼서 이런 지원들은 단순히 내년 한 해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집중적인 지원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점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차 전지가 지금 왜 올라갑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지원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키워왔던 기술력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년에 2차 전지와 같이 뭐 300%, 500%, 1000% 수익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정책적인 테마를 타고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2차 전지와 같이 꾸준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중장기 성장성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우주 항공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 여러분들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성공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률들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전략들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익률들 보시면은요, 뭐 요렇게 태경 BK도 추천한 이후 몇 퍼센트, 26% 바로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한 방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트렉스는 뭐 11% 아주 가볍게 며칠 만에 수익 낼 수 있고요. 알로이스도 역시나 22% 급등을 하면서 수익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일같이 추천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법 교육 관련해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내가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기법들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있죠. 오늘 나왔던 요 자료들 내년 정부의 정책 관련 자료들도 여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제 영상 보시면 제 영상에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강한주식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주항공 테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개를 좀 달았죠. 물론 여기에서 뭐 잡음은 있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제작 발사 기술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작년에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 요 기술들이 어디로 이전됩니까? 민간으로 이전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방산업체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회사로 한화 디펜스 요거를 흡수합병해서 가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민수사업, 항공, 그 다음에 엔진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고, 군수산업, 방산 쪽이죠. 군용 엔진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 테크윈 가지고 있고요. 지분 100%,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도 47%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산과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가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주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쭉 땡겼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들을 보시면은 조금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선 왔고요. 여기가 5번 파동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계속 5번 6번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9월 달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투매 흐름들이 한번 진행이 되면서 바닥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후에 어떤 흐름들 보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들어왔던 매수세들은 여기서 다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손바뀜이 한번 이어진 것이고, 요거 보시면은요, 한번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깨지 않고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도 거래량들 거의 다 줄었다라는 거죠.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바닥 두 번 잡은 상태, 볼린저 밴드 수렴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에도 2%대 상승 나오면서 단기 평선들을 위로 끌어올려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자체는 위쪽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봉상에서 본다면 되게 중요한 구간들이 여기였습니다. 그 저항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은 아닌가 우려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면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해 하단부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로 본다면 저항선이 여기에 걸려 있죠. 이렇게 걸려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타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때 돌파하는 흐름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이제 진정한 우주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캔코아 코리아가 있고요. 미국의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유일한데요. 국내 상장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내 두 자회사가 모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적들을 보시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 적자였습니다. 특례 상장을 한 이후에 실적들이 좀 빠졌었는데요. 요것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렇게 미국 민수, 그 다음에 방산항공기, 우주 발사체 관련 매출이 한 29% 정도 됩니다. 국내 쪽의 매출이 한 17% 정도가 되고요. MRO라든지 항공 원소재 이쪽에서 매출들이 한 25% 내외로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테마성 흐름들을 보였던 것은 요겁니다. UAM 관련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실제로 기체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들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사부작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매출액이라든지 앞으로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것은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들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PTF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승객들이 타는 비행기를 뭘로 화물기로 바꾸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보시면 2017년 비해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보시면 국내 매출이 오히려 적어요.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는 자, 최근 들어서요, 주가가 좀 빠지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금투세 영향이 있으면서 지지 라인들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지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난 금요일날 가파르게 개파락하면서 깨는 모습 보였죠. 하지만 이제 매도 거래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요 매도세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중장기 성장성들을 보고 많이 담았던 10억 이상 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시 들어올 물량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RSI 지표도 침체권에 내려갔습니다. RSI 지표가 침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죠. 그러면 한두 번의 하락이 더 나와서 바닥을 잡아주면 대세 상승이 한번 터질 가능성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정리도 좀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현 시점 11,000원대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주봉에서도 아직 주요 지지 라인들을 깨지는 않았어요. 여기죠. 주봉의 지지선들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바닥 잡았고, 그죠? 여기 잡았고, 여기 잡았고, 여기 잡았고, 그리고 살짝 깼다가 올라와서 안착하고 다시 쐈잖아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11,000원대의 지지 라인들이 되겠는데, 아래 꼬리 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타 보시는 분들은 15,000원에서 16,000원 정고점대 부근, 여기 이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나왔던 요 상승 파동, 여기에서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 가서는 단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단타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만원 이상권까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천천히 담으시되 하루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살살 물량 조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실적 대비해서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도 될 종목입니다. 뭘 만드냐 하면 위성통신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테나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박에도 들어갈 것이고,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거주지, 그리고 땅에서도 쓰는 요 안테나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적에도 위성에 들어갈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 뭐 있습니까? 바로 원웹이 있죠. 스페이스X, 아마존, 그 다음에 텔레셋이라든지 이리디움과 같은 업체들과도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적 흐름들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기 매출들을 보시면은 분기 매출이 언제부터 2022년 올해 상반기, 2분기, 3분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막 늘어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나냐? 당연히 위성통신 안테나 쪽이죠. 지금 원웹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도 계속 적에도 위성들을 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텔리안 테크의 그 안테나 이쪽에서는 매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요, 인텔리안 테크는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볼게요. 인텔리안 테크는 요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한 6,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들이 어떻게 1,0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늘었다? 2,400억 정도까지 완전 퀀텀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도 22억에서 200억 거의 근처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성장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의 실적 흐름들은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주항공 테마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실적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 기술적 흐름들 보시면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11월 달에 요렇게 들어왔고요.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보고 들어왔습니까? 내년 테마성 흐름 보고 들어오는 수급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차트의 지지 저항을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을 이었더니 여기 저항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점이 막혀 있지만 역시 하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금요일날 매물, 금투세 관련 매물에 맞아서 내려가는데 바로 먼저 들어오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빨리 돌려주고 있어서 거래량이 크게 튀지 않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요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타 보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는 호가를 아래쪽에 대놓는 매매법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아래 꼬리를 딴다라는 느낌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짧게 보신다면 뭐 76,000원에서 77,000원대 요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투매가 쭉 떨어지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완전 매물 공백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쓰리봉 치고 내려왔으니까 매물이 어디 있다?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적체된 매물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 7만
7,000원 요 부근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디 간다? 9만원 가야죠. 그래서 이 인텔리안 테크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트랙 I가 되겠습니다. 세트랙 I는 뭐 종합 위성 관련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성 제조업도 하고요. 방위산업도 하고는 있는데 주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위성 영상 판매 사업, 또 분석 사업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은 위성 제조업인데요. 위성을 제조해서 날려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부대 매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들, 뭐 나쁜 사업 구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흐름들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세트랙 I가 바닥권에서 슬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렇게 투매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다가 여기에서 또 한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이전과 같이 막 터진 게 보입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섰던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손바뀜이 어디에서 됐느냐? 여기서 됐습니다. 대량의 거래량 치고 받는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손바뀜이 좀 나온 상태고, 요 손바뀜 나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주 쉽게 올라간다. 그리고 매수세 하나 또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중장기 이평선들이 천천히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내려오면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처음으로 20주선을 타면서 뭘 하고 있다? 20주선을 돌려세우고 있는 흐름들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흐름들 보시면요. 이 종목은 20주선을 돌려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온다? 폭발적인 상승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려 세워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1선이 살짝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박스권, 여기 박스권에서는 매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타 보시는 분들은 주봉상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자, 여기에서 지지받다가 무너졌어요. 지지 흐름 나왔고 또 지지 나왔고 또 지지 나왔고 여기서도 지지 받다가 무너지고 나서 돌파 못하고 내려왔고요. 여기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36,000원, 37,000원 구간에서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0주선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돌파 나온다라고 한다면 5만원 이상권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우주항공 테마가 작게 볼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특히 중장기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봐서 연속성이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공략해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